중요한 얘기인데요. 유재수 건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조국보다 더 일파만파 아주 그냥 굉장히 파괴력 있는 이 사건입니다. 유재수의 윗선이 누군가? 조국은요, 조국 문제로 한정지어서 생각하면서 당연히 그 윗선은 문재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국 가족의 일가의 비리로서 이 한정지어서 생각하는 게 국민들의 대다수 생각인데 유재수 건은 다릅니다. 이건 바로 조국도 연결돼 있고 바로 청와대도 연관돼 있다. 결국 터지면 이 정권 끝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 유재수가 여기저기서 많이 받아먹는 바람에 감찰이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청와대 특감반원들이 감찰을 했었는데요. 김태우 수사관이 올 2월에 그 감찰이 무마됐었다 해서 고발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사실 잠잠했었는데 조국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유재수에 대한 수사도 요즘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재수는 소환을 받았고요. 이미 특감반원들 같은 경우는 조사를 여러 번 받았다고 합니다. 유재수의 뇌물 혐의가 청와대 특감반에서 무마가 됐는데 그 윗선이 있다는 의혹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고발된 사람들은 이인걸, 그리고 반부패 비서관인 박형철, 그리고 민정수석이었던 조국입니다. 그런데 조국과 유재수는 서로 모르는 사이, 그렇다면은 누군가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압력을 줬기 때문에 감찰이 무마가 됐을 이유가 바로 윗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찰은요, 유재수를 일단 수사할 때는 뇌물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청와대 윗선의 감찰 무마를 모두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 힌트가 어디 있느냐? 작년 12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있었습니다. 김성원 의원이 청와대 감찰 결과를 누구로부터 연락받았냐고 금융위 부위원장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민정수석실 비서관 백원우로부터 연락받았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바로 당시 민정비서관이었던 백원우입니다. 그런데요, 백원우 하면은 잘 아시잖아요. 드루킹 때도 백원우가 나왔었죠. 그렇죠. 그때 뭐 오사카 영산이 센다이 영산이 그래가지고 총영산이해서 그 말 갖고 왔다 갔다 했던 게 백원우인데요. 드루킹 쪽과 접촉했던 게 백원우인데 그 당시 또 백원우는 불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뭐 현 정권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백원우 얘기가 꼬박꼬박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구조를 보면 조금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민정비서관이니까 금융위에다가 통보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국이 민정수석이었고요. 그 밑에 백원우가 민정비서관이었고 박형철이 반부패 비서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을 하는 것은 반부패 비서실 소관이기 때문에 박형철 소관이라는 거죠. 그리고 박형철 밑에 이인걸이 있었고 이인걸이 감찰반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있었던 감찰반원들은 사실은 특감반원들은 박형철한테 보고하지 민정비서관이었던 백원우한테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명령체제와 조직체계를 어기고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금융위에다가 통보를 했다는 거죠. 민정비서관은요, 주요 업무가 뭐냐면 민심을 파악하고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하는 업무가 주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특별감찰 업무는 민정비서관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이상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감반원들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백원우 민정비서관의 직권남용이다. 그리고 이 얘기는 이미 검찰 수사에서 검찰에게도 진술한 바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청와대에서는 직권남용이 또 하나가 나온 거죠. 단순히 박형철이라든지 이인걸이라든지 조국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의 사실 핵심 중에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백원우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청와대 근무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세 중에 실세인 백원우도 이미 연계가 됐다. 근데 백원우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노무현 정권부터 청와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민정수석실에서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시 민정수석이라는 사람들이 따지고 보면은 뭐 문재인부터 시작해서 쭉 있었는데, 그렇게 친다면은 유재수도요, 알고 봤더니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청와대에 근무했었다는 거 아닙니까? 민정수석실에 파견 근무가 됐었고, 단순히 민정수석실에만 있었던 그냥 일반적인 민정수석실 근무자가 아니라 노무현을 실제로 수행비서로도 역할을 했었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특감반이요, 당시에 유재수 휴대전화를 분석해 봤더니 현 정권의 실세 정치인과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들과 보안 메신저, 텔레그램을 주고받았다라는 지금 증언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유재수는 청와대를 떠나
있고 금융위에서 일했지만은 청와대의 핵심 세력들과 민주당의 핵심 세력들과 지속적으로 연결돼 있었다라는 것이 이미 밝혀졌는데 그 감찰이 무마됐다는 거죠. 사실 특감반원들이 처음에 비위 첩보를 보고했을 때는요. 유재수가 친노 인사였는지를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금융위의 관계자로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금융위의 정책국장으로만 알고 있었지. 왜냐면은 이렇게 알려진 이력서에 유재수가 노무현 시절에 청와대 근무했다라는 것이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그냥 비밀리에 들어가서 좀 금융을 갖다 주무르고 있었군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른 사람들은 어공, 소위 말하는 어쩌다 공무원들이지 않습니까?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들은. 그런데 유재수 같은 경우는 금융위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파견 근무로 갔다 왔기 때문에 사실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노무현 밑에서 일했었다는 거는 자기의 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꽁꽁 감춰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노 친문 인사들이랑 아주 가깝게 본색이 활동을 했다는 거죠. 예, 그러다가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면서 아주 그냥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뭐 승승장구를 한 거죠. 단순히 금융위 정책국장에서 감찰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감찰 결과에 대해서 무마는 됐지만 그때까지에 대해서 뭐 별 문제 없어요. 이런 통보를 백원우가 금융위에 했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봐도 이제는 좀 조용하게 어디 숨어 있어야 되고 한직에 가 있어야 되고 그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오히려 민주당에 들어가게 되고 그 후에 또 심지어 본인은 춘천 출신이고 강원도 출신이고 부산과는 별 연결이 없는 것 같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시 경제부시장까지 영전을 하게 됩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직접적인 수사가 돼서야 사표를 내게 되고 그 사표도 바로 수리가 되지 않고 상당한 시간에 걸쳐서 있다가 진짜 어쩔 수 없이 사표가 수리되는 등 정말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정권 들어와서 무슨 사모펀드니 뭐니 해갖고 금융과 관련된 일들이 많이 터졌는데 거기 핵심적으로 역할을 했다. 또 조언을 했다. 도움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밝혀진 업체들만 보면은 그렇게 큰 업체들이 잘 없어요. 자잘한 업체들에서 자잘하게 받은 것들만 알려줬는데 이게 다가 아닐 거 아닙니까? 사실 유재수를 누군가 소개해 줬을 거 아니에요. 야, 이거 하려면은 유재수란 사람이 힘이 제일 세. 그러면서 분명히 설명했을 거예요. 청와대 핵심 인사들과 이 사람은 호영호재하는 사이야. 내지는 정말 가까운 사이야. 이렇게 얘기해 준 사람이 있을 거고 유재수도 본인의 힘이 좀 한계가 왔을 땐 누구에겐가 또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최소한 내가 뒷배경이 누구다라는 거는 좀 보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사진이라도 보여준다던가 아니면 전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가. 보통 브로커들이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네. 그럼 그 전화를 했을 때 내가 누구랑도 통화하지라는 걸 보여줬던 그 대상들이 누구겠어요. 이런 사람들의 인맥을 갖다가 잘 이어보면은 한 사람밖에 안 나와요. 대한민국에 백원우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고 유재수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고 조국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지금 남아있지 않아요. 지금 청와대에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문재인이죠. 예, 문재인밖에 없어요. 예. 우동규 기자 또 추가 취재가 있죠? 이 유재수는 말도 안 되는 인물이죠. 그 여러 비위 정황에도 무마가 됐던 그런 인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유재수가 핵심 실세인 건 알겠는데, 이 힘이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어요. 민주당에까지도 아주 큰 영향력이 미쳤던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유재수의 힘은 어디까지일까? 유재수가요, 비위 감찰이 무마된 뒤에도 승승장구를 해왔지 않습니까? 뭐 민주당의 수석 전문위원도 하고 여러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 민주당도 관여한 것으로 지금 드러났다는 점을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유재수가 감찰 무마를 받는 과정에서 참 황당한 사실이 또 드러난 게 청와대 특감반 감찰 당시에 유재수가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돈을 받았다,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나 그 사람들한테 받았다. 물론 이제 대신에 대가성이 없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항변한 건데 어쨌든 금품 받은 거를 인정을 했는데도 윗선 지시로 무마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보도 내용이 맞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데도 아니고요. 경향신문에서 보도한 내용이에요. 유 부시장은 2년 전 특감반 조사를 받으며 금품 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했다. 그런데도 감찰이 무마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요, 이렇게 특감반에서 금품을 받았다라고 말했으면 이거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인 건데, 이 당시에 조국 보십시오. 작년 12월 31일에 국회 운영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재수의 비위 첩보를 접수했지만 비위 첩보 자체는
근거가 약하다고 봤고 비위와 관계없는 사적인 문제가 나왔다. 이거는 결국 조국이 이 선을 묻혔다라는 지금 인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시 말해서 특감반에서는 이 금품을 받았다는 말까지 나온 건데 정작 조국은 국회에 가가지고 그 비위 없던데요? 사적인 것밖에 없던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둘러댔다는 거예요. 결국 조국도 유죄 사과에서 뭔가 캥기는 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건데요. 그런 와중에 이 금융위 전 고위 관계자가 아주 충격적인 고백을 한 겁니다. 유재수가 지난해 4월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이동할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요청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금융위 판단을 더해서 추천된 것이다. 결국 민주당 차원에서 그 유재수 그 수석 전문위원으로 추천해주세요. 올려주세요. 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아하. 이것 역시 금융위의 기존 입장과 다릅니다. 작년 12월 26일에 최종구 당시 금융위원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경력 등을 봤을 때 유재수가 당에 가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판단을 추천했다. 사실 추천한 것도 웃긴 거예요. 이 사람 비위로 감찰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감찰받는 사람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했다? 네. 이것도 지금 수상한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한술 더 떠서 민주당이 요청까지 있었다는 거니까 결국 지금 심각하네, 이거. 그렇죠. 결국 최정구가 내 판단을 했다고 말한 것이 거짓말로 지금 드러나는 결국 민주당에서 유재수를 끌어올리려고 했다는 것이 드러난 건데 이 수석 전문위원 저희가 지난 금요일 날 이창근 박사께서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차관보급이라는 거 아닙니까? 1급이에요. 1급. 그렇다는 거. 결국 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에 2017년 8월에 금융정책국장으로 올랐고 이게 이제 매우 또 핵심적인 요직이죠. 그리고 2달 뒤에 청와대 특감반이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르고 덜컥 또 감찰했지 않습니까? 비위정확 포착해서 감찰을 했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뭐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하고 잠적을 해버렸어요. 예. 2017년 11월 3일부터 병가를 내버리면서 아예 그냥 잠적을 했는데 통상적으로 감찰 대상이 잠적할 경우에 얘 뭐 있다. 얘가 지금 괜히 잠적한 게 아니다. 라고 해서 이 대상자를 파면하거나 아니면 검찰이 수사를 의뢰해야 되는 건데 이 유재수는 어떻게 했느냐? 보직 해임만 했습니다. 보직 해임만 하고 이후 금융위에서 명예롭게 퇴직을 합니다. 병가를 받다 그냥 퇴직해버려요. 야. 그리고 그 와중에 특감반의 감찰은 중단이 됐죠. 자, 비위 정황이 매우 뚜렷한데 뭐 수사 의뢰도 안 하고 파면도 안 시키고 명예퇴직 시켜줬고 감찰이 중단되고 그리고 금융위에서도 별도로 감찰 안 하고 이후에 지난해 4월에 1급 상당의 수석 전문위원으로 승진을 했다. 이 과정에서 지금 민주당이 관여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해 7월에 오거돈이 부산시장, 민주당으로서 부산시장이 되고 나서 경제부시장에 취임하는. 그러니까 금품은 받을 대로 다 받아놓고 감찰은 다 피해주고 결국 승승장구만 하는 그런 와중에 있었다라는 것이 지금 또 추가적인 고백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감찰 대상자던 유재수가 어떻게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영전할 수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계속 주목하고 있고요. 유재수의 영전 과정에서 민주당 그리고 청와대가 얼마나 관여했는가를 계속해서 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와중에 지금 또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인걸 전 특감반장 그리고 전 특감반원들을 조사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서울 동부지검이 최근에 이인걸 전 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당시에 감찰 중단을 지시한 이사가 누구냐를 드디어 추궁하기 시작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전직 특감반원들을 여러 명 불러가지고 이 당시의 상황을 조사했는데요. 매우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시의 특감반 보고 체계 그리고 유재수에 대해서 감찰이 중단됐던 그 석연치 않은 과정에 대해서 예. 지금 상당 부분 검찰이 복원을 했다고 합니다. 어허. 즉 당시에 감찰이 부당하게 중단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에서도 그 당시에 청와대가 특감반에서 감찰을 중단하는 과정에서 뭔가 수사한 것이 있었다라는 걸 이제 검찰이 인지했다는 겁니다. 왜 청와대에 압력이 있었는가를 지금 검찰이 조사를 본격화하는 만큼 앞으로 이 유재수가 문재인 정권의 이 근간을 흔드는 그런 뿌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국으로 시작해서 유재수, 이제 문재인으로 갈 차례입니다. 예. 유재수 이건 굉장히 크네요. 예. 얘기 들어보니까. 그 조국 문제는 말이죠. 그 네. 위선과 거짓말이라고 하는 그런 개인 비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원을 임명을 강행하고 그리고서 또 거기에 또 무슨 검찰 개혁까지 얘기를 했던 네. 그런 그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이 정권의 아주 그 모습이 드러난 거라고 한다면 네. 예. 지금 이제 유재수 관련된 부분은 권력 게이트 중에 하나가 지금 터지고 있다. 이게 다는 아닐 겁니다. 그죠? 이 정부는 말이죠.
정말 감추고 싶은 비밀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많아요. 뭐 대통령 딸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참 이것저것들 많이들 지금 얘기들이 네. 나오는 상황에서 유재수 문제는 그 중에 하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이제 말이죠. 그 백원우 지금 민정비서관 같은 경우의 역할이 지금 사실은 지금 현재 그 유재수한테 대한 그런 특감반의 역할, 그건 뭐냐면 공직감찰이었어요. 공직감찰. 예. 근데 민정비서관은 공직감찰과 무관해요. 그 대통령 측근 부분에 대한 비리 부분하고 민정 관련된 역할인 거죠. 근데 거기에 나서가지고 백원우 비서관이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한 금융위 조치를 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뭐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고요. 지금 사실은 이 법조계에서 돌아다니는 얘기가 지금 현재 청와대에 있는 모모 인사들과 텔레그램 오고 갔었다라고 하는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뭐 조만간 이제 밝혀지겠죠. 이게 결국은 뭐겠어요? 지금 조국 그 자기가 민정수석 시절에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유재수 뭐 서로 간에 잘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직 감찰을 그것도 객관적인 여러 가지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불구하고 중단시켰다라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직권남용 중에 직권남용이죠. 직권남용을 아무리 제한적으로 해석해서 적용한다고 해도 딱 떨어진 직권남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국보다 윗선인 사람이고요. 조국보다 윗선 누구겠어요? 뻔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한 사람밖에 없죠.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이 이번에 뭔가 이제 밝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